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TV 토론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고요. 다들, 바이든 과연 90분 동안 이 토론을 어떻게 잘 할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 이거 이전에 바이든은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얼마나 돌파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병약한 노인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 이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조롱을 하잖아요. 어, 저,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너가 지금 무슨 을 했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장은 너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니까, 또 모르니까 이랬어요. 봐라. 그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대통령이 고령이다, 허약하다, 막 그래 왔는데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토론 방식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혹시 어떤 민주당의 실책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토론에는 트럼프의 전략에 맥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CNN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그리고 진행자 두 사람이 다 트럼프 저격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거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나 받아들였다라는 밑판을 깔은 겁니다. 예. 점수를 따고 들어간 거죠. 4년 전 토론회 할 때 엉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이든 그 후보는 정상적으로 준비돼 가지고 이슈 내용 토론을 다 해나가는데 트럼프는 무지막지잖아요. 이 불같은 성격에 막 끼어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룰을 1분만 시간을 주고 정확하게 룰을 지키겠다. 이게 내용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뭐 이민, 경제, 외교, 국방 뭐 다 나올 때마다. 음. 그런데 바이든의 모습은 뭡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민 문제가 나오면은 바이든은 설명을 좀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그 이 스버비스 그 바이트 트럼프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트럼프는 딴청을 하는 거죠. 빨리 지나가면은 이미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 첫 번 토론의 룰 자체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뭐 재선을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 교체론의 여론이 또 적잖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민주당 성향이 유권자의 응답일수록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재선에 대한 욕구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4번 대통령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요. 네네.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돌아가실 거를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건 못 말렸잖아요. 네. 그래서 당선되고 3개월 만인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이라는 여론이 팽배됐지만은 사실은 가능성은 있지만은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은 바이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질 바이든 여사죠. 아직 민주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되지는 않았습니다. 8월 21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하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8월 20일 전당대회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그래서 후보가 교체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리고서 대통령은 당 권력을 가지고서 자유 경쟁을 관리하는 것. 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후보가 무난하게 공화당 후보와 경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다. 트럼프는 약간 안도의 숨을 쉬었죠. 음, 사실 지난 5월 30일 음, 유죄 판결이 난 거가 트럼프한테는 좀 타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건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지아에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고, 예, 이게 이제 형사 기소가 됐는데, 예, 연방 대법원으로 왔죠. 당연히 대법원 판결하죠. 음. 6명이 다 트럼프 그대로 편이고, 그렇죠. 예, 3명이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있는데, 면책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죄가 없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항소한 지방 법원으로다가 하급 법원으로 그냥 되돌렸죠. 이렇게 되면 파기환송을 하급 법원은 선거 전에 이거를 심리를 시작해가지고 재판을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자유로워진 거죠.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아, 이거 당선된 다음에 유죄가 나오면은 셀프 사면을 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정도로 이게 지금 뉴스거리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